지훈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설계도를 펼쳐보았다.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나는 바다는 오늘도 끝없이 넓었다. 29살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바다는 동경의 대상이자 동시에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었다. 지훈아, 아침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무릎이 안 좋아진 아버지를 돌보느라 어머니의 걱정이 깊어진 지도 벌써 2년째였다. 지훈은 설계도를 접으며 한숨을 쉬었다. 도시의 대형 조선회사에서 온 스카우트 제안서가 서랍 깊숙이 묻혀 있었다. 도서관은 마을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었다. 은서는 반납 도서를 정리하면서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다. 오후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다. 바다 너머 어딘가에 있을 넓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일었다. 은서야, 약 시간이야. 집에서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지 1년, 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은서는 도서관 업무 외에는 아버지 간병에 매달려야 했다. 서울의 출판사에서 온 입사 제의서가 책상 서랍에 고이 접혀 있었지만 꺼내 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매주 금요일 저녁 마을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은 두 사람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처음 마주한 건 3개월 전, 바다와 노인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였다. 해밍웨이의 바다는 시련이자 동시에 희망이죠. 지훈이 말했다. 저는 바다가 자유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육지에 묶인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죠. 은서가 대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에서 같은 갈망을 읽었다. 답답한 현실과 꿈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독서 모임이 끝나면 둘은 항구 끝 방파제를 걸었다. 바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꿈 사이에서 고민하는 마음을. 언젠가는 저 바다 너머로 갈 수 있을까요? 은서가 물었다. 반드시 갈 거예요. 우리 모두. 지훈이 대답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다. 그들의 꿈을 품은 채로.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화요일 오후부터였다. 대한조선 측에서 보낸 공고문이 게시판에 붙자마자 마을은 술렁였다. 기존 조선소를 3배 규모로 확장해서 일자리 800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우리 아들놈도 서울 안 가고 여기서 일할 수 있겠네. 월급이 어업보다 훨씬 좋다던데. 어르신들의 기대 섞인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구석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훈은 작업실에서 확장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매립 공사와 대형 크레인 설치, 선박 건조 라인 증설. 설계사로서 보기에는 상당히 체계적인 계획이었다. 며칠 전 대한조선 김 부장에게서 온 전화가 떠올랐다. 지훈 씨 같은 실력자가 우리 팀에 합류한다면 연봉 협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죠. 마을에서 나고 자란 설계사라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했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인재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지훈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았다. 은서는 도서관에서 환경 관련 서적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조선소 확장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걱정이 커졌다. 매립으로 인한 갯벌 파괴, 중금속 오염, 어족 자원 감소. 은서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조선소가 커지면 마을 전체가 살아날 텐데. 동료 사서가 위로했지만 은서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릴 적부터 보아온 깨끗한 바다가 변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금요일 독서 모임에서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다. 조선소 얘기가 나오자 참석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경제적으로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환경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해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지훈이 반박했다. 마을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는 상황에서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처음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독서 모임이 끝나고 방파제를 걸으며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서 씨, 저한테 조선소에서 제안이 왔어요. 은서는 발걸음을 멈췄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훈이 망설였다. 부모님 생각하면 마냥 거절하기도 어렵고 바다의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수면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대한조선 김 부장과의 만남은 예상보다 좋았다. 시내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그는 지훈의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실력이 뛰어나시네요. 특히 친환경 설계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김 부장이 말했다. 우리도 환경을 고려한 현대적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지만 연봉 조건을 들으니 현실적 유혹이 컸다. 아버지 치료비와 가족 생계를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같은 시각, 은서는 마을회관에서 환경보호 서명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대학 동기의 도움으로 조선소 확장의 환경 영향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었다. 갯벌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소음 공해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은서야,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냐? 동료 사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과격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느낀 생명의 소중함이 자연 보호에 대한 신념으로 이어졌다. 금요일 독서 모임에서 둘의 입장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이번 주제는 개발과 보존에 관한 에세이집이었다. 개발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 같은 지방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이 결국 우리 삶의 터전을 파괴한다면 그게 진짜 발전일까요? 은서가 반박했다. 은서 씨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현실을 보세요. 마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 떠나가고 있어요. 지훈 씨야말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당장의 이익만 보고 미래를 저당 잡히는 거예요. 모임 참석자들이 어색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만 높아졌다. 예전 같으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절충점을 찾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독서 모임이 끝나고 방파제를 걸으며 지훈이 털어놓았다. 조선소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어요. 은서는 멈춰서서 지훈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은서 씨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해하라고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바다를 파괴하는 일에 가담하면서요. 파괴가 아니라 발전이에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세요? 극단적이라고요? 은서가 돌아섰다. 지훈 씨야말로 돈 앞에서 신념을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신념으로 밥 먹고 삽니까?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몇 달 전만 해도 같은 꿈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은서가 먼저 돌아섰다.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요. 지훈은 혼자 남겨진 방파제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아름다운 바다였지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마을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다. 상점가에는 조선소 확장 환영 현수막이 걸렸고 어촌계 사무실 앞에는 해양 생태계 보호 피켓이 세워졌다. 예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이웃들이 이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지훈은 대한조선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3년 계약에 연봉 8천만 원, 그리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가족들은 기뻐했지만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아, 잘했다. 이제 걱정 없겠구나.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손을 내밀었다. 네, 아버지. 치료비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밤마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곧 저 평온한 바다에 거대한 크레인들이 들어서고 매립 공사가 시작될 것이었다. 설계사로서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은서의 서명운동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을 주민 800명 중 300명이 서명했고 인근 도시의 환경단체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다. 은서야, 내가 이런 일에 나서는 게 맞나?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이 바다를 지켜야 해요. 은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내 몸이 먼저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매일 아침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도 서명운동을 계속했다. 병실 창가에서 바라본 바다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이제 마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금요일 독서 모임도 더 이상 함께 참석하지 않았다. 지훈은 조선소 업무로 바빠졌다는 핑계를 댔고 은서는 아버지 간병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지훈은 혼자 방파제를 걸었다. 예전 같으면 은서와 함께 걸었을 길이었다. 바다에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풍경도 예전 같지 않았다. 여전히 아름답네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지훈이 돌아보니 은서가 서 있었다. 우연히 같은 길을 택한 것이었다. 네, 그렇네요. 지훈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존재가 여전히 익숙했다. 지훈 씨는 후회 안 하세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요? 지훈이 잠깐 망설였다.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은서 씨는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같은 바다를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만약? 은서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만약? 아니에요. 이제 가야겠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은서가 돌아서자 지훈도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무게는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1년 후 조선소 확장 공사는 절반이 완료되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매립으로 생긴 새로운 땅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바다는 예전에 푸른 빛을 잃고 탁해졌다. 지훈은 조선소 설계팀 팀장으로 승진했다. 연봉도 억대를 넘어섰고 아버지의 치료비 걱정도 없어졌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작업실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낯설었다. 어릴 적 헤엄쳤던 맑은 바다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팀장님, 환경단체에서 또 항해 전화 왔습니다. 후배 직원이 보고했다. 알겠습니다. 본사에 전달하죠. 지훈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환경단체의 항의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은서의 집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이 악화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졌고 서명운동으로 인해 마을에서 고립되기 시작했다. 조선소 찬성파 주민들은 은서를 마을 발전을 막는 사람으로 여겼다. 은서야, 이제 그만 좀 해라. 내가 아무리 해봐야 바뀌는 건 없어. 아버지가 병실에서 말했다. 아버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멈추면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은서도 지쳐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간병과 도서관 업무, 그리고 환경보호 활동까지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달해 있었다. 서울 출판사의 제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소식도 들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우연히 마을 병원에서 마주쳤다. 지훈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고 은서는 아버지의 약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먼저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은서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은서의 야윈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예전에 밝고 당당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은서 씨도 몸 관리 잘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고마워요. 지훈 씨도. 두 사람은 어색하게 헤어졌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방파제를 걸었다. 공사로 인해 바뀐 해안선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다. 멀리서 은서가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은서에게 다가갔다. 힘드시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많이요. 은서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훈 씨는요? 저도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예전만큼 평화롭지 않았다. 우리가 틀렸을까요? 은서가 물었다.
틀린 게 아니라 각자 최선을 다한 거겠죠. 그래도 미안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저도요. 은서 씨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만에 따스함이 흘렀다. 지훈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같은 길은 아니더라도. 지훈이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여전히 희망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파도가 다시 한번 밀려왔다. 이번에는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는 것처럼 느껴졌다.